안녕하세요. 조선거상경제학입니다. 이틀 전 엔비디아가 1분기 영업이익으로 80조 원을 발표했어. 같은 분기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약 94조 8천억 원이야. 그러니까 엔비디아 한 회사가 한국 반도체 두 거인이 합쳐서 번 돈에 맞먹는다는 뜻이지.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어제 외국인 투자자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았다는 점이야.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를 보면 단 하루 만에 대량 보유 비중이 줄어든 거야. 인공지능 시대에 한국이 받을 몫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 8분 안에 정리할게. 그럼 엔비디아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미친 수준인지부터 볼까? 숫자를 자세히 보자. 엔비디아의 1분기 매출은 8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2조 4천억 원이야. 시장 예상치 792억 달러를 가볍게 넘었어. 영업이익은 535억 달러, 약 80조 원. 영업이익률 65.6%, 매출 총이익률 74.9%야. 이건 일반 제조업 회사의 숫자가 아니야. 사실상 현금 인쇄기 수준이지. 참고로 같은 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은 42.8%, SK하이닉스는 약 50%대였어. 엔비디아는 매출 100원 중 75원이 순수 마진이야. 이익률 차이만 봐도 엔비디아가 한 단계 위에 있다는 게 보여. 더 중요한 건 어디서 돈을 벌었느냐야. 엔비디아 1분기 매출 122조 원 중 데이터 센터 부문이 752억 달러, 약 112조 8천억 원이야. 전체 매출의 92%, 데이터 센터는 인공지능을 학습하고 실행하는 거대한 서버 시설이야. 즉 엔비디아는 이제 게임용 그래픽카드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공장에 장비를 파는 회사라는 뜻이지. 불과 3년 전만 해도 게임 부문이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거든. 근데 지금은 8%도 안 돼. 시장 전체가 게임에서 인공지능으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신호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런 말을 했어. 그대로 인용할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확장인 인공지능 팩토리 구축이 놀랍도록 빨라지고 있다. 인공지능 팩토리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돌리는 거대한 공장을 뜻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에 이 공장을 지금 미친 속도로 짓고 있거든. 1990년대 인터넷 망 깔릴 때를 떠올려봐. 그때처럼 지금은 인공지능 인프라가 전 세계에 싹 다 깔리는 시점이야. 그럼 이 시장 규모가 진짜 얼마나 클까? 엔비디아 최고 재무책임자 콜렛 크레스가 구체적인 숫자를 던졌어. 올해 빅테크 4사 자본 지출이 약 3천억 달러야. 이 중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 인프라에 쏟아지고 있어. 엔비디아 CFO는 2030년 연간 인공지능 투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봤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같은 해 기준 연간 투자액이 3조에서 4조 달러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거든. 우리 돈으로 약 6천조 원이야. 한국 1년 명목 국내 총생산이 약 2,500조 원이니까 2030년 한 해 인공지능 투자 예상액만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2배가 넘는 셈이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야. 여기서 한국한테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이 6천조 원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를 봐야 돼. 인공지능 칩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고, 인공지능 모델은 미국 빅테크가 만들고, 데이터 센터는 미국 클라우드 회사들이 짓고 운영해. 한국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위치야. 그것도 고대역폭 메모리, 영어로 HBM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 칩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초고속 메모리야. 시장의 주인공이냐 부품 납품업체냐, 이 둘의 차이는 굉장히 커. 영업이익률 차이가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 한국이 이 시장에서 뒤처진 거냐고? 아니야.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어. 삼성전자 최근 분기 영업이익은 약 6조에서 10조 원 사이고, 역대 최고치도 17조에서 18조 원 선이야. 한국 기업 중 분기 영업이익 50조 넘긴 회사는 아직 없어. SK하이닉스는 이번에 9조 4천억 원을 찍었고, 둘 합치면 약 15조에서 20조 원이거든.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야. 근데 엔비디아 한 회사랑 비교되는 순간 위치가 달라 보이는 거지. 한국이 후퇴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너무 빠르게 위로 올라간 거야. 그것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폭발하면서 시총 증가 속도가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이거든. 격차가 줄어든 게 아니라 매분기 더 벌어지고 있어. SK하이닉스의 엔비디아 의존도를 좀 더 자세히 보자. SK하이닉스의 1분기 미국 매출은 약 34조 원이야. 회사 전체 매출의 64.7%. 그중에서 엔비디아 한 회사한테서 나온 매출이 약 7조 7천억 원이야. 작년 같은 분기 4조 8천억 원에서 62.6% 늘었어. 한국거래소 공시 자료를 보면 이 금액은 SK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14.6%를 차지하거든. 이건 수혜지만 동시에 의존이야. 만약 엔비디아가 다른 공급사로 옮기거나 자체 메모리 개발에 성공하면
SK 하이닉스는 그대로 직격탄을 맞아 외국인이 SK 하이닉스를 던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어. 삼성전자는 좀 다른 위치야.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한 발 늦은 후발주자였거든. 그래서 다음 세대 제품인 HBM사로 판을 뒤집으려고 해. 평택 P사 공장의 파운드리 라인, 그러니까 다른 회사 칩을 위탁 생산하던 라인을 HBM사 전용 라인으로 싹 바꾸고 있어. 2025년 상반기부터 본격 가동 목표야. 핵심 승부처를 다음 세대 제품에 거는 전략이지. 삼성의 강점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가진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이야. 이 수직 계열화가 HBM사에서 어떤 차별화를 만들어낼지, 그게 한국 반도체의 진짜 변곡점이야. 자, 그럼 시장 반응을 보자. 엔비디아가 어젯밤 호실적을 터뜨린 다음 날 한국 거래소 데이터를 보면 코스피는 5.78% 급등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어. 매수 사이드카는 주가가 너무 빠르게 치솟을 때 일시적으로 매수 주문을 늦추는 변동성 완화 장치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넘게 올랐고 AMD는 8%, 인텔은 7% 상승했어. 전 세계 반도체 종목이 다 같이 환호했다는 거지. 표면적으로는 한국도 그 환호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근데 외국인 자금 흐름을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와.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나와. 어제까지 10일 거래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웠거든. 금융감독원 집계로는 누적 44조 원이야. 단순한 매도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에서 싹 빠져나간 돈이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종목이 SK 하이닉스야. 10일 거래일 동안 무려 19조 2천억 원어치를 던졌어. 엔비디아 호실적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 종목인 SK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했다는 뜻이야. 인공지능 시대 한국 1순위 수혜주를 외국인이 먼저 던졌어. 이건 직관과 정반대야.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 SK 하이닉스도 따라 올라야 하는데 실제로는 가장 먼저 버려졌어. 그럼 외국인은 한국 반도체를 아예 포기한 걸까? 아니야. 같은 날 데이터를 더 뜯어보면 전혀 다른 움직임이 보여.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무려 1조 원어치를 순매수했거든. 4거래일 연속 매도 끝에 처음으로 매수로 돌아선 거지. 정리하면 외국인은 인공지능 시장에서 발을 빼는 게 아니야. 한국 안에서 종목을 갈아탄 거야. SK 하이닉스에서 빠진 자금이 삼성전자로 옮긴 것일 가능성이 커. 즉 인공지능 수혜는 인정하되 한국 안에서의 주도주를 바꾸고 있다는 신호인 거지. 글로벌 자금이 보기엔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뜻이야. 여기서 시청자 본인 이야기로 돌아오자. 이 영상을 보는 분이 한국 주식 투자자라면 또는 반도체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봐야 할 건 엔비디아 주가가 아니야. 진짜 봐야 할 건 한국 기업이 인공지능 슈퍼사이클에서 가격 결정권을 얼마나 갖느냐야. 가격을 정하는 쪽이 되면 이익률이 오르고 가격을 받는 쪽이 되면 이익률이 깎여. 엔비디아 영업이익률 65.6%와 삼성전자 42.8%의 차이가 바로 이 가격 결정권의 차이거든.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 격차는 22.8%포인트야. 단순 수익성 차이가 아니라 공급망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냐의 문제지. 한국이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카드가 다음 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사야. 정리하자. 인공지능 슈퍼사이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2024년 AI 반도체 시장만 1,200억 달러, 2030년엔 5천억 달러로 4배 이상 커진다는 게 시장 컨센서스거든. 그 안에서 한국은 부품 공급자 위치에 있고 다음 승부처는 HBM사야. 삼성전자가 여기서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가 진짜 변수인 거지. 근데 외국인이 어제 삼성전자만 집중 매수한 진짜 이유, 그게 신호인지 함정인지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정리할게.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해. 조선거상 경제학이었어.